하버드 강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글이 중국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서지수 교수의 호통에 중국인 천재 학생이 오열을 해버립니다. 강의실 맨 앞자리 오만한 표정으로 한글은 우리 한자를 베낀 저급한 모조품일 뿐이라며 독서를 내뱉던 중국인 유학생 왕웨이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리더군요. 그는 수많은 전 세계 수재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한글을 근본 없는 글자라 비하하며 감히 넘봐서는 안 될 역사의 영역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교수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어떻게 처참히 부서지는지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한민국 화이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왕웨이군. 서지수 교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500명을 수용하는 하버드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강단 위 백발이 성성한 서 교수의 손에 쥐어진 분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학자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망언을 마주한 거대한 분노의 진동입니다. 강의실 맨 앞줄 맞춤 정장을 빼입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중국인 유학생 왕웨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하버드 내에서도 천재라 불리며 막대한 기부금을 내는 집안의 자제로 유명하지만 그 오만함은 이미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서 교수님? 솔직히 인정하시죠? 한반도의 글자라는 건 결국 우리 대륙의 한자를 조금 변형해서 급조한 조잡한 기호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뿌리도 근본도 없는 글자를 가지고 독창성을 운운하는 건 전 세계 지성들이 모인 이 하버드에 대한 신뢰입니다. 왕웨이의 공격적인 발언에 강당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주변에 앉은 몇몇 중국인 유학생들은 동조하듯 낄낄거리며 서 교수를 조롱 섞인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이며 서 교수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지수입니다. 평생을 언어의 기원과 인지 구조를 연구하며 이곳 하버드에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논쟁을 겪어봤지만 오늘처럼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적은 없었습니다. 저 눈앞의 청년은 단순히 학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이자 자부심인 한글을 난도질하여 자신의 오만한 중화사상 아래 무릎 꿇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왕웨이군, 자네는 지금 근본을 말했나? 하버드에서 학문을 한다는 학생이 증거도 없이 감정이 휘둘려 역사를 부정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자네가 방금 내뱉은 그 오물 같은 말들이 얼마나 무식한 소치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똑똑히 가르쳐주지. 서 교수가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강당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왕웨이는 코방귀를 뀌며 품 안에서 아이패드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조작된 고지도와 출처 불분명한 고문서 이미지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웁니다. 보십시오. 이 고대 문양들을 보란 말입니다. 한글의 극이나 니은 같은 모양들은 이미 우리 대륙의 옛 장식 문양에 다 있던 것들입니다. 당신네 세종이라는 왕은 그저 우리 것을 훔쳐다가 이름만 바꾼 도둑에 불과해요. 안 그렇습니까? 왕웨이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양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봅니다. 몇몇 외국인 학생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미지들에 현혹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왕웨이의 저 악의적인 선동이 마치 사실처럼 들릴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서 교수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는 스크린 속의 이미지들을 한참이나 응시하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상대의 무지를 가련하게 여기는 노학자의 깊은 연민과 서리빨 같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왕웨이군, 자네의 그 얄팍한 속임수가 이 하버드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자네가 보여준 그 문양들은 말 그대로 장식일 뿐이지 소리를 담는 문자가 아니야. 자네는 지금 그림과 글자도 구분 못하는 유치원생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일세. 서 교수의 일갈에 왕웨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릅니다. 비열한 미소가 사라진 자리에 당혹감이 스치지만 그는 이내 도끼를 품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림이라니요. 이건 엄연한 역사의 증거입니다. 당신네 한글은 한자의 획을 몇 개 떼어다 만든 아류일 뿐이라고요. 전 세계에 어떤 문자가 단 한 사람이 그것도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진단 말입니까? 그건 신화지 과학이 아닙니다. 왕웨이는 이제 악에 바친 듯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서 교수를 몰아세웁니다.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너무나 완벽하고 과학적이기에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가짜라고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악인의 논리입니다. 서 교수는 차분하게 분필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검은 칠판 위에 커다랗게 극을 써 내려갑니다. 잘 보게,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장식인가? 아니, 이건 인간의 몸이 내는 소리의 설계도일세. 자네는 한자가 우월하다고 했지? 한자는 뜻을 담기 위해 수만 개의 모양을 외워야 하는 노예의 문자지만 한글은 단 28자로 우주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는 자유의 문자야. 자네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과학의 정수란 말일세. 서 교수의 목소리가 강당을 압도합니다. 왕웨이는 입을 벙긋거리며 반박하려 하지만 서 교수의 기세에 눌려 선뜻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서 교수의 뒷모습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바라봅니다. 자네의 그 오만한 혀가 얼마나 무지한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부해주지. 한글이 한자의 아류라고? 아니, 한글은 한자가 수천 년간 해결하지 못한 언어의 난제를 단번에 풀어낸 인류 문명사 최고의 혁명이야. 자네가 우리 민족의 성군, 세종을 모독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걸세. 서 교수의 선언과 함께 대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왕웨이가 띄운 조잡한 이미지가 사라지고 서 교수가 준비한 현대 뇌과학 데이터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교한 도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왕웨이는 불안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며 침을 꿀꺽 삼킵니다. 이제 하버드 대강당은 단순한 강의실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네의 그 오만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꾸나. 서지수 교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대강당의 스피커를 파고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왕웨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태블릿 PC를 조작해 스크린에 거대한 지도를 띄웁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강역이 붉게 칠해진 소위 동북공정의 논리가 고스란히 담긴 왜곡된 지도였습니다. 교수님,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구려도 발해도 결국 우리 중화 문명의 변방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 땅에서 나온 모든 문화는 뿌리가 대륙에 있다는 말입니다. 한글요? 세종이라는 왕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우리 요동 지방에서 쓰던 고대 문자나 한자에 변형된 서체를 베껴 만든 거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왕웨이는 이제 아예 강단 근처까지 걸어 나와 삿대질하듯 소리칩니다. 그의 눈에는 학문을 향한 경외심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한국의 역사를 지우고 한글을 자신의 발 아래 두겠다는 탐욕스러운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글의 미음은 한자의 코, 입, 구에서 왔고 이는 획을 하나 긋는 방식 아닙니까? 이게 어딜 봐서 독창적인 문자입니까? 당신네 한국인들은 열등감 때문에 남의 것을 가져다 쓰고는 제 것이라 우기는 도둑질을 멈춰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웨이가 청중석을 향해 선동하듯 소리치자 그를 따르는 몇몇 유학생들이 환호하며 야유를 보냅니다. 하버드 대강당이 순식간에 저잣거리보다 못한 아수라장으로 변해갑니다. 서 교수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소음을 견뎌냅니다. 손에 쥔 분필이 부러질 듯 팽팽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왕웨이 군, 자네는 지금 우리 민족의 영혼을 건드렸어. 그리고 학자로서 가장 추악한 죄인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떠들고 있지. 서 교수가 천천히 왕웨이의 코앞까지 다가갑니다. 기세에 눌린 왕웨이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지만 서 교수의 서슬퍼런 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네가 말한 미음이 한자에서 왔다고? 천만에. 이건 입술의 모양을 본뜬 상령이 아니라 소리가 나가는 통로를 과학이야. 한자는 사물을 보고 그리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글은 인간의 발음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근육의 형태를 기호화한 세계 유일의 문자란 말일세. 서 교수는 칠판에 커다랗게 기역과 니은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간의 구강구조 단면도를 겹쳐 그려 넣습니다. 이걸 보게 그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야. 600년 전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엑스레이도 없던 시절에 오직 소리에 대한 깊은 통찰만으로 인간의 몸속 설계를 꿰뚫어 보셨단 말이야. 자네네 한자에 이런 논리적인 체계가 하나라도 있나? 그저 수천 년 전 점괘를 보던 거북이 껍데기 그림을 지금까지 억지로 외워 쓰는 자네들이 감히 이 위대한 설계를 비하해? 왕웨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합니다. 그는 당황한 듯 태블릿을 뒤지더니 조작된 문헌의 한 구절을 크게 읽어 내려갑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여기 기록에 보면 고전을 본뒀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옛 전서체를 모방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왕웨이의 공격적인 외침에 서 교수는 코웃음을 칩니다. 무식함이 용기를 만드는군. 거기서 말하는 고전은 서체의 모양이 옛것처럼 단정하다는 뜻이지 원리를 가져왔다는 뜻이 아니야. 자네는 지금 자동차 타이어가 둥그니까 전차의 바퀴를 베꼈다고 우기는 꼴이야. 한글은 소리를 글자로 만든 표음 문자의 정수이고 자네들의 한자는 소리와 글자가 따로 노는 불완전한 문자지. 감히 어디에 대고 비교를 하라. 서 교수의 목소리가 강당의 천장을 뚫을 듯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왕웨이는 이제 식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논리가 하나씩 처참하게 박살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비겁한 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은 우리 대륙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의 글자가 본국의 것보다 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학문적 논리가 막히자 졸렬한 정치적 논리로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려는 추태에 서 교수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왕웨이, 자네는 오늘 하버드라는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겼어. 문자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눈물에서 태어난 사랑의 산물이야. 자네처럼 오만함에 빠진 자들이 감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일세. 서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왕웨이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제 강당 안의 모든 학생이 왕웨이의 비겁함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대륙의 수재들이 왜 한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지 그 과학적 증거를 이 자리에서 낱낱이 공개해주지. 자네의 그 헛된 망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서 교수의 선언과 함께 강의실의 메인 컴퓨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리나의 뇌 스캔 영상과 함께 한글을 읽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데이터들이 떠오릅니다. 왕웨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봅니다. 왕웨이군, 이제 자네의 그 얄팍한 가면에 마지막 작별을 고할 시간이라네. 서지수 교수의 목소리가
대강당의 천장을 울리며 엄중하게 내려앉습니다. 칠판에는 이미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인간의 구강 구조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 경이로운 설계도가 빼곡히 그려져 있습니다. 서 교수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왕웨이의 바로 앞까지 걸어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에 500명의 유학생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자네는 아까 한글이 한자의 아류라고 했지? 자, 그럼 이 화면을 보게. 이건 내가 하버드 뇌과학 연구소와 함께 10년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라네. 스크린에 거대한 뇌 스캔 영상이 떠오릅니다. 왼쪽에는 한자를 읽을 때의 뇌, 오른쪽에는 한글을 읽을 때의 뇌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극명하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읽을 때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미지를 해석하느라 비명을 지르네. 수천 개의 글자를 외우지 못하면 문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하지만 한글을 보게. 글자를 보는 순간 소리가 뇌의 언어 중추를 곧바로 타격하네. 글자가 곧 소리고 소리가 곧 글자인 완벽한 대칭성. 이건 인류가 발명한 문자 중 유일하게 뇌의 인지 구조와 완벽히 일치하는 설계라네.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대륙의 수재들도 결국 난독증에 걸리면 우리 한글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왕웨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스크린을 쳐다봅니다. 그는 어떻게든 반박할 말을 찾으려 하지만 과학이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혀가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 교수는 멈추지 않고 몰아붙입니다. 자네가 말한 동북공정, 역사를 왜곡해서 땅을 넓힐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인간의 혀와 머릿속까지 왜곡할 수는 없는 법이야. 한글은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도구가 아니네.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세종이라는 한 인간이 자신의 눈을 잃어가며 만든 사랑의 결정체란 말일세. 자네의 그 오만한 중화사상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을 향한 이런 절절한 사랑이 있었나? 서 교수의 일갈이 강당을 뒤흔들자 왕웨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그를 지지하던 중국인 유학생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킵니다. 왕웨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보지만 손가락 끝은 이미 사정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왜 대답이 없나? 자네가 말한 그 본국의 위험이라는 게 고작 남의 나라 글자를 훔쳤다고 우기는 치졸함이었나? 자네는 오늘 하버드라는 지성의 전당에서 학자가 아니라 추악한 거짓말쟁이로 남게 된 거야. 자네의 그 천재성이라는 게 고작 역사 왜곡의 도구로 쓰였다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군. 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왕웨이의 정신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왕웨이는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태블릿 PC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왕웨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적십니다.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온갖 독설을 내뱉던 하버드의 천재 유학생은 간데없고 그저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에 짓눌린 한 청년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교수님, 왕웨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격렬한 통곡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당연히 한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글에 담긴 그 위대한 과학과 백성을 향한 사랑.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감히 성군을 모독했습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왕웨이의 통곡 소리만이 고요한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를 비난하던 학생들도, 분노했던 한국인 유학생들도 이제는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수 교수는 차갑게 식어있던 눈빛을 거두고 천천히 왕웨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왕웨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왕웨이군, 고개를 들게. 왕웨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서 교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서 교수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길을 잃은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깊은 자애로움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학자로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자네는 오늘 비로소 진정한 학자의 길에 들어선 걸세. 잘못한 것은 지금부터 수정하면 되는 거야. 역사는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자네가 오늘 느낀 이 진실의 울림은 변하지 않네. 서 교수는 무릎을 꿇은 왕웨이를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따뜻하게 껴안아 주었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청년이 대한민국의 노교수 품 안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불꽃처럼 번져나가 순식간에 500명 전체의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학생도, 중국인 학생도, 미국인 학생도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승자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진실 앞에 무릎 꿇은 용기와 그를 품어준 위대한 스승의 포용력을 향한 경의였습니다. 하버드 대강당은 이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했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뿜어내는 따뜻한 빛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 교수는 박수 소리 속에서 왕웨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가서 자네의 동료들에게 전하게. 한글은 누군가에게서 뺏어온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랑의 문자라고 말이야. 하버드 대강당의 기립박수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서지수 교수의 품에 안겨있던 왕웨이가 마침내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강단을 내려가기 전 다시 한번 서 교수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어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만한 천재의 항복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한 인간의 경외심이었습니다. 가보게, 자네의 인생은 오늘부터 진짜 시작일세. 서 교수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고 왕웨이가 강당을 나섰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강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하버드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논쟁,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화해의 소식은 빛보다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남은 학생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 교수는 칠판에 적힌 한글 자모음들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분필가루가 손가락 끝에 묻어났지만 그 감촉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뜨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서지수입니다. 평생을 언어라는 차가운 학문에 바쳐왔지만 오늘처럼 글자가 살아 움직이며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의가 끝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하버드 교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내 신문은 물론이고 CNN과 BBC 같은 거대 언어사들이 하버드에서 증명된 한글의 과학적 승리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학생회관 식당에서도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도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이름의 소리를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서로 묻고 답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 교수의 연구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오전 강의에서 왕웨이와 함께 야유를 보냈던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죄의 의미를 담은 작은 꽃다발과 직접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왕웨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편협한 교육 속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희 인생을 바꾼 충격이었습니다. 저희에게도 한글을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서 교수는 그들을 인자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미스 박이 남겨주었던 바로 그 한글 교본이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로 언젠가 이 글자가 세상을 구할 것이라 적혀 있던 그녀의 메모가 오늘따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미스 박,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그 고단한 타국 생활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냈던 이 작은 글자들의 씨앗이 이제 이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 자부하는 하버드에서 거대한 숲을 이루기 시작했군요. 서 교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허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노을빛이 마치 훈민정음의 서문에 담긴 세종대왕의 붉은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성을 가엾게 여겨 스스로 28자를 만드셨던 그 지급한 사랑이 600년의 시간을 넘어 이곳 미국 땅 한복판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버드 대학 본부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서 교수의 강의가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학문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결과 하버드 대학교는 개교 이래 최초로 한글 언어인지학과를 정식 학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 교수는 그 학과의 초대 학과장으로 추대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공대에서는 한글의 발음기관 본뜸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음성인식 인공지능과 난독증 치료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글이라는 완벽한 설계도에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실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 교수는 교정 한복판에 세워진 존 하버드 동상 앞을 지났습니다. 그 앞에는 벌써 수십 명의 학생이 모여 앉아 서 교수가 강의 시간에 나눠준 한글 유인물을 공부하고 있더군요. 기역, 니은, 디귿, 서툰 발음으로 우리 글을 읽어내려가는 그들의 목소리가 보스턴의 가을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서 교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리를 가만히 감상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인종과 국적을 넘어 오로지 진실과 사랑으로 묶인 인류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저는 서지수입니다. 이제 제 여정도 어느덧 황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심은 이 글자의 씨앗이 이곳 하버드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스 박, 이제 당신의 자장가를 리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아이들이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글자가 이제 세계의 공통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밤하늘에 뜬 밝은 달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달은 600년 전 경복궁의 뒤뜰을 비추던 그 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글,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긍지이며 인류를 향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오늘 밤 하버드의 숲은 한글이 속삭이는 지혜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